이게 웬일이냐? 네 형은 어디 갔느냐? 애끼망할 자식들. 그놈이 누랭이가 그놈이 좋은 수가 있네. 쥐들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러 나섰다. 채만식. 사기꼴 쥐 박서방은 동리로 마을을 가려고 저녁을 먹고 쌀이문 밖으로 나섰다. 서편으로 약간 남았던 저녁 노을도 인제는 아주 없어지고 사방이 어둠침침하여 온다. 조심해서 일찍 다녀오시오. 쌀이문까지 따라 나온 마누라 쥐가 당부를 한다. 그런데 참 애들은 웬일이야? 남편 쥐 박서방은 문득 저물도록 아니 돌아오는 아들 쥐 삼동이와 사동이가 또 걱정이 된 것이다. 글쎄 웬일인지 모르겠소. 어딜 나갔다가도 날이 저물기 전에 돌아와야지. 인제 돌아오기야 오겠지만 제 동무집에 가서 놀기에 골몰한겠지요. 헤이, 그놈들 그렇게 일러도 아니 듣는단 말이야. 밤에 저물게 다니지 말라고 내가 번번이 나무라건만. 오늘도 나가길래 저물기 전에 돌아오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내외 양주는 그렇게 그저 심상히 걱정은 하나 피차에 마음 한구석에는 생각하기조차 끔찍한 불길스러운 예감이 자꾸만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설마 그럴 리야 하는 안심하고 싶은 생각에 서로 그런 말은 입 밖에 내지도 아니하였다. 곧 들어올 테죠. 어서 당신 다녀오실 때나 다녀오시오. 박서방은 입맛을 찝찝 다시면서 아니 내키는 발길을 옮겨놓고 마누라는 그대로 쌀이문에 기대어 서서 있는데 그때 갑자기 사동이가 급한 소리로 어머니를 불러 외치며 달려들었다. 박서방과 마누라는 가슴이 도록 내려앉았다. 그저 순순히 돌아왔으면 걱정하며 기다리던 끝이라 되레 반가웠으련만 두 아이가 나가서 저물도록 아니 돌아오다가 그중 하나만이 황급히 외치며 돌아오는 것이 필경은 무슨 일을 저질렀구나 하고 생각한 것이다. 박서방 양주는 그처럼 놀라 미처 대답도 하기 전에 급히 뛰어오도 못하여 대굴대굴 굴러오던 사동이는 허둥거리며 어머니와 아버지의 앞에 퍽 쓰러지고 만다. 그리고는 말도 변변히 하지 못하고 헐떡헐떡 시근거리기만 한다. 이게 웬일이냐? 삼동이는 아니오느냐? 아가 사동아 왜 그러니? 마누라는 사동이를 끌어안았다. 어머니. 사동이는 겨우 숨을 돌려가지고 비죽비죽 울면서 어머니의 가슴에 고개를 파묻는다. 오냐 나 여기 있다. 네 형은 어디 갔느냐? 박서방이 그런 중에도 위엄을 갖추어 묻는다. 그러나 사동이는 대답이 없다. 양주의 가슴 속에는 그 불길한 예감이 더욱 뚜렷이 눈앞에 보여 가볍게 몸을 떨었다. 네 형은 어디 갔어? 박서방은 재차 묻는다. 그래도 대답은 없고 흑흑 우는 소리가 들린다. 이놈아 병신스럽게 울지만 말고 대답을 해. 박서방은 역증이 났다. 그렇게 나무라면 더 주눅이 든다우. 마누라는 영감을 무마하여 놓고 다시 사동이를 달랜다. 아가 사동아 울지 말고 이야기를 해라. 응? 삼동이하고 싸웠니? 사동이는 고개를 좌우로 흔든다. 그럼 사동이는 한동안 주저하다가 겨우 다시 말을 한다. 물려갔다우. 응? 두 양주는 훌쩍 뛰며 놀란다. 당초에 그러리라는 예감이 들지 아니한 것은 아니나 정작 그 소식이 귀에 들리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이 놀라운 것이다. 그들은 한동안 넋이 나간 듯이 우두커니 넋을 잃고 있다. 한참이나 지나서 마누라가 다시 묻기 시작한다. 어디서 그랬단 말이냐? 점세네 집 앞에서. 점세네 집 앞에서 어쩌다가 그랬어? 놀다가 나오는데. 그래서 누랭이가 쫓아와서. 그래서 삼동이는 물려가고? 아니 그럼
우리 둘은 점세네 집으로 도망했다우. 그런데 왜 삼동이는 물려갔어? 또 나오다가. 날은 자꾸만 어둡고 그래서 삼동이가 앞서고 내가 뒤서 나오는데 그놈의 자식이 쌀이문 뒤에가 숨었다가 뛰어나와서. 애끼망할 자식들. 사동이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박서방이 야단야단을 한다. 그러기에 내가 일장 무엇하드냐. 함부로 놀러나가지 말고, 또 놀러나가더라도 멀리 가지 말고, 그리고 그놈한테 쫓겨 들어가거든 그 속에서 굶어 죽더라도 여남은 시간에 나오지 말라고. 방 안에 가득 모여 앉은 마을꾼들은 모두 무슨 영문인지 몰라 눈이 휘둥그레진다. 우리 삼동이 놈이 또 누랭이란 놈한테 물려갔어. 놀란 채 묵묵히 있는 주아중을 둘러보며 박서방은 말을 한다. 에? 그 웬 소리? 언제? 어쩌다가? 어디서? 비로소 좌중에서 이렇게들 놀라 묻는다. 박서방은 사동이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대강하였다.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입입이 또 한마디씩 나온다. 거참. 그놈이 누랭이가 그러니 애들을 저물게 내보내면 못져. 저물게뿐인가 뭘 근데나제 어른도 물러가는데. 자, 우리가 무슨 도리를 차려야지. 이러다가는 그저 멸종을 당하지 않겠나. 여럿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려 박서방이 이렇게 공론을 내어놓는다. 그 옳은 말일세. 자네 아들놈이 물려갔다지만 그것이 자네만의 일이 아니니까 우리 자식뿐 아니라 우리 중에 누가 내일 그놈의 밥이 될지 어떻게 안단 말인가. 그중 늑수그레 한 최소방이 박서방의 말에 동의를 한다. 별 수 없습디다. 전에 그놈의 목에다 방울을 달자고 실컷 공론만 내놓고는 자 가서 달아야 할 텐데 누가 가느냐 하니까 모다들 꽁무니를 빼든걸. 이것은 입바른 오돌이가 하는 말이다. 이 말에는 박서방도 최서방도 대답할 말이 없다. 한참 묵묵히 있던 최서방이 입을 열었다. 그건 그렇잖으. 좋은 수가 있네. 있다면 좋지. 무슨 수인가? 그놈의 모가지에다 방울을 달을 텐데. 그래서 우리 중에는 전하에 없는 장수라도 혼자 갔다가는 100번 가면 100번에 100명이 다 죽고 말 테란 말이야. 그거야 그렇지. 그러니 그러지를 말고 우리가 한 50명이 한꺼번에 가잔 말이야. 좌중은 이 말에 이상히 흥분이 되어 박서방을 바라본다. 박서방은 다시 말을 계속한다. 응? 알겠나? 제 아무리 누랭이라도 우리 50명이나 60명을 한꺼번에 잡아먹지는 못할 테니까. 허기야, 그 중에 몇은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겠지. 그렇지만 우리가 50명이 일심동력을 해서 대여들면 그래 그까진 놈의 목에다 방울 하나를 못 단단 말인가? 박서방의 말이 떨어지자 와 하고 좌중이 흥분되어 입이 소리를 친다. 그거 참 좋은 말이다. 참 묘한 꾀다. 지금 당장에 가자. 방울 가져오너라. 자, 그러면 하고 박서방은 좌중을 제어하고 다시 말을 계속한다. 지금 집집마다 장정을 하나나 둘씩 뽑아서 그 수가 100명이 되건 200명이 되건 많을수록 좋으니까. 그리고 한 번 갔다가 못하면 2번, 3번이라도 기어이 그놈의 목에 방울을 달아놓을 때까지. 응? 자. 쥐들은 이렇게 용감하게 외치며 고양이의 목에 방울을 달러 나섰다. 작년의 백발 제만식. 올해 비로소 내 머리에서 백발을 보았다. 거울을 들여다보면 살적으로 앞어리로 흰 털럭이 희끗거린다. 누워서 잠이 든 사이에 옆에 사람이 혹은 이발사가 새치라고 하면서
더러 뽑아 보이곤 하나 분명 새치는 아니다. 50에 아직도 검은 머리로 있는 사람이 없는 바가 아니지만 내 나이로 보아 그러하고 또 일찍이 구경도 할 수 없던 새치가 새삼스럽게 낯설 이치도 없고 백발은 적실한 백발이다. 사람이 39개를 넘어설 양이면 귀 밑으로 흰머리가 3개는 보인다고 한다. 그렇기로 들면 나의 백발내는 오히려 4, 5년 늦은 셈이라고 하겠는데 혹시 시작이 더디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어도 올 한 해로 더럭 한꺼번에 불어 그새 뽑은 놈까지 치면 아마도 100개는 될 성부르다. 그야 100개가 새였건 단 1개가 새였건 많고 적은 게 무슨 상관이리. 아무렇든지 머리가 새기는 새였고 머리가 새었으니 마침내 늙은 표적이 공공연하게 드러났으면 그만일 터이지 하고 비로소 백발을 가져다 주고서 넌지시 저무는 이 무인의 한 해가 그것 하나만 해도 유감치 않을 수는 없다. 이미 30이 훨씬 넘어 청춘이라고 일컫는 때는 다 갔고 장년기에 들었으니 그는 곧 늙음의 첫 관문이요. 머리야 새거나 말거나 또 나 자신 모르고 있거나 말거나 나의 생리의 조직세포는 벌써 소모하는 시절이다. 그러나 여지까지는 마음에 아직도 젊거니 하고 있었지 늙는이라고 느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러던 것이 머리에 백발을 본 올해부터서는 완전히 내가 늙는구나 하는 생각이 의식의 표면에서 혹은 그 이면에서 떠나지를 않는다. 몇 개의 흰터럭의 암시가 그토록 반응이 현저할 줄은 아예 몰랐었다. 하나 그렇다고 옛 시인 누구처럼 무엇이냐 한 손에는 가시를 쥐고 오는 백발은 막대로 쫓고 가는 청춘은 가시로 막으려 했더니 백발이 제가 먼저 알고서 지름길로 오더라고. 하도에 달파 발을 구르는 그런 지경은 아니다. 차라리 이렇게 무위하고 무능할 바이면 세월이 더디다고 채찍질이라도 해가면서 어서 바삐 백발이 되고 얼른 후딱 지하로 돌아가고 싶어진다. 백발아 부끄럽다. 노인들이 괜히 앉아서 곧잘 이 소리를 하곤 해도 대체 무슨 뜻이며 왜 그러는지를 몰랐더니 이제 비로소 그 심정을 짐작하겠다. 양로원의 패스포드 이외에 아무것도 아닌 백발. 그건 확실히 궁상이요 추일 것이다. 좀 더 꾸물거리고 앉았다가 그러한 그러한 궁상을 피우느니 차라리 중이 되어 산중으로 들어가고 싶다. 통속소설이나 쓰는 이류 강화나 하는 그런 세기적인 중이 아니라 면벽 3년 어깨에 먼지가 새치 두께나 앉는 그런 중 말이다. 시정에 살면서 역사와 상관없이 호흡이나 할 바이면 혹은 사실 앞에 아첨이나 하게 될 바이면 생리를 잊고 마음도 잊고 어깨에 먼지가 쌓이도록 상간절방에 면벽하여 앉았는 것이 장부답지는 못해도 얼마나 인간다우냔 말이다. 그래도 지구는 도는 걸 하고 앙앙거릴 기력도 마저 없어지고 애꿎은 쑥국 세우는 흉내나 내고서 당치도 않게 박수까지 받다니 참으로 이마에서 식은땀이 흐른다. 그 해가 바로 무인년은 아니라도 어렸을 때 통감 초건을 들여놓고 무인 23년이라 초명진대부 이런 구절을 처음으로 배우던 일이 문득 생각난다. 올해가 무인이라서 30년은 채 못되고 24, 5년 저쪽인가 보다. 통감을 읽기 시작했으니 나이 여남은 살에 철도 날 무렵이었을 것이다. 이 철이 나서부터 24, 5년 마침 또 청춘의 고비에 나는 한 사람을 위해서나 남을 위해서나 해놓은 것이 도무지 없다. 아닌 말로
악한 짓도 투철하게 하지를 못했다. 24, 5년이 하물며 최근세 4반세기요. 이 최근세 4반세기면 역사는 다른 시대에 비해 4세기만큼이나 자란 동안이 아니더냐. 그러한 시대를 울타리 밖에서 물끄러미 구경만 하다가 인제 와서 답신서는 백지로 내놓을 수밖에 없는 무의와 무능. 역사가 24, 5년 동안에 400년어치를 자랐으니 나도 그렇다면 400살은 먹었을 게다. 400살. 삼천갑자 동방삭도 따지고 보면 300살인데 400살이라니 위대하다. 위대하게 욕된 400살. 무인의 일년은 보다 더한 세계의 확대다. 그것이 적실코 역사의 한 에어포켓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아무렇든 지구는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큰 생활을 이 무인의 한 해 동안에 치르고 있다. 아마도 한 100년어치는 될까 보다. 지구는 단꺼번에 100년어치를 겪는데 그리고 나는 역시 답신서는 백지요. 배운 재주가 백지에 검은칠을 하는 것뿐이니 무위, 무능 두 구나 써둘까. 한번 나갔던 문학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 아예 망령이었을는지도 모른다. 각별히 큰 일년을 가느다란 붓 한 자루를 들고 방장에 들어박혀 밤이나 낮이나 백지에 검은칠을 하기만 위사하고 앉았었다. 나폴레옹이 검으로 이룬 대업을 저는 펜으로다가 이루겠다고 했다지. 문학이 역시 남아 일대의 쾌사라고 큰 기침하던 자 누구든지 얼굴이 보고 싶다. 지나간 1년 동안의 명색 작품들이라는 것을 대강 살펴본다. 장평 1개하고 반, 단편 7, 8개 되지 않은 잡문에 수필, 토막, 이 중에 정배를 간 1, 2편을 빼놓고는 절반 이상이 종이가 아깝고 인쇄노동이 아까운 것들이다. 그것들을 달게 읽은 독자가 혹시 있다면 불쌍하고 받아먹을 고려가 염치 없다. 그러나마 그 짓을 한 덕으로 아무것도 다 그만두고 의식주 하나만이라도 좋겠느냐 하면 그 역 말이 아니다. 최대한도로 삭제된 의식주였고 하니 결국 생리에 대해서 동물적인 충실도 다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러고서 마침내 머리에 흰 털럭이 날리기 시작했더란 말이다. 생리도 있고 마음도 있고 산 채로 죽어서 어깨에 먼지가 소복이 쌓이도록 산간에 절방을 면벽해 앉았고 싶다. 자정 뒤에 괴 여자 채만식. 자정이 지난 뒤 손님을 작별하느라고 큰 길로 통한 골목 어귀에 나서니 새초만 바람이 오싹 살을 쬐는다. 오려는 겨울의 예고다. 자동차가 호기를 부리고 지나간 뒤로 어슴푸레한 가등의 사람의 그림자가 다문다문 움직인다. 잘 가게, 잘 가게. 인사를 하고 돌아서려 하는데 짜박짜박 소리가 나며 선뜻 눈에 띄는 여자 하나가 획 옆을 지나쳐 앞을 서서 골목쟁이로 들어간다. 세 번째 보는 여자다. 한 번은 한강에서 보트를 타다가 와서 옷을 입느라니까 어디선지 많이 본 듯한 여자인데 안경을 쓰고 머리를 지지고 얼굴이 둥글납작하고 표정이 엄숙하면서 변화가 있어 보이는
같이 온 사나이는 귀인성 없는 충청도 사투리를 쓰는 까탈스럽게 생긴 중년 신사. 두 남녀는 부부간이 아니라고 할 아무런 꺼림새도 없이 맥주에 과일에 사이다에 담배에를 사서 씻고 보트를 저어나갔다. 유쾌한 모던 부부라고 생각하였다. 두 번째는 카페 빼삐 앞 어둠침침한 처마 밑에서 번잡한 거리라 그러한지 여자는 비실비실하며 사돈길로 올라가려 하고 한강에 같이 왔던 그 남자는 전동길로 돌이키면서 무엇인지 미진한 것이 있는 듯이 안다른 소리로 내일 와요 한다. 여자는 던지는 말을 뒷꼭지로 받으며 봐야 알아요 해버린다. 부부인 줄 알았더니 아직 먼 모양이다. 세 번째가 오늘 밤이다. 그렇지 아니하여도 풍도분한 육체에 푹 덮이는 외투를 입고 앞을 서서 가는 윤곽, 더구나 부절히 동요되는 중반신은 유혹적이요 애로다. 그 남자는 어디 두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나며 뒤이어 되간절 어떤 여자일까 하는 호기심이 바싹 난다. 그렇다고 쫓아가서 물어볼 수도 없고 앞으로도 여러 번 만나게 될 터인데 아주 꺼림칙하게 마음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불가해의 존재다. 누구일까? 무엇을 하며 어디 사는가? 유언 최만식. 남아여든 모름지기 말복날 동복을 떨쳐 입고서 종로 내거리 한복판에 가 버티고 섰어 볼지니 외상진 싸정가게 앞을 활보해 볼지니. 이 괴상스런 문구는 본지 전전월호에 발표한 졸작 단편소설 소망의 서두에다가 적어넣은 일절이다. 하고 그것이 바로 이 즈음 답답한 나의 심정의 일단이요. 동시에 나더러 시방 당장 유언장을 쓰란다면 역시 그러한 말밖에는 달리 할 소리가 없을 것 같다. 얻은 지면에 몇십 행 더 여유가 있기에 실없는 변명이나 조금 늘어놓겠다. 대체 늙도 점도 못한 나더러 유언장을 벌써 쓰라니. 어떻게 생각하면 너는 왜 여태 죽지 않았느냐고 어서 갈 대로 가라고 조르는 독촉장을 받은 것 같이 저기 민망하기도 하고 하면서 일변 나도 거진 지하로 물러갈 나이가 된 게 아닌가 싶어 새삼스럽게 내 연치가 헤아려 보여진다. 미상불 기저귀에 쌓인 채 인간 세상을 떠나는 생명이 허구많거늘 내 이미 30년을 훨씬 더 살았으니 그만했으면 묻어나고 그 32여 년이라는 동안이 인생으로는 가장 좋고 뜻있는 시절이니 또한 섭섭할 것이 없고 좋고 뜻있는 시절을 좋고 뜻있이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는 자체하고서 말이다. 그리고 앞으로야 더 산대자 천년만년일 배 없고 아직 20-30년 그 20-30년 지간이라는 것이 어떠냐 하면 허리는 굽어 삼족동물이요 귀는 먹어 절벽강산이요 이빨은 빠져 합죽합죽 기침을 콜록콜록 콧물은 줄줄 눈곱은 지척지척 살가죽은 오글쪼글 이 꼴을 해가지고서 손자 새끼한테 수염이나 끄돌리고 젊은 사람들한테 저 늙은이는 왜 죽지도 않는다냐고 눈치나 먹고 할 일 없이 인생의 주책거리가 되어 이구석 저구석 빗겨앉기나 하고 소설을 쓰면 늙은이가 음큼스럽네 속도 야숙이 못 챙기네 조롱이나 받고 했지.
그 밖에는 별 수 없을 20-30년이다. 하물며 이 숨이 막히는 세기의 일산화탄소리요. 하니 그렇듯 추한 행색을 해가지고 궁상과 추접을 떨면서 더구나 상가직으로 잔명을 이끌어갈 일을 생각하면 아닌 게 아니라 마침 인생 퇴거의 독촉장까지 받고 한 길에 썩 철로길이라도 베개 삼아 인간을 하직하고 싶은 마음이 더럭 나지 않는 것도 아니다. 그리하자면 편집자의 명도 있고 또 남들도 하는 짓이니 덩달아 장애가더란 푼수로 나도 그 유언장이라는 것을 한 조각 만들어 두어놓고 볼 일인데 하나 막상 쓰자고 하고 본즉 만만히 쓸거리가 있지를 않다. 나에게 후손이나 세상에 물려줄 재산이 없으니 유산 처분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할 말이 없다. 소설의 판권들? 차라리 건드리지 않는 게 마음 편하겠다. 불행 중 다행이기는 여태 출판을 한 것이 하나도 없고 하니 계제에 임종에 가서 작품 전부를 불에 태워버리고 말 생각이 더럭더럭 나곤 한다. 그 다음 후인을 경계하는 유훈으로서의 유언인데 그 역 나라는 사람이 대문호나 대현이나 걸물이 아니고 지극히 평범한 범인이고 보니 무엇을 가지고 후인에게 이로울 유훈을 남길 거리가 없다. 대현이나 걸물이 못됐으니 적이나 거악이라도 되었다면 오히려 참회를 하는 양으로 적잖이 남길 말이 있었을 게 아니더란 말이냐. 이러고 보니 결국 유언 하나도 남겨두고 갈 자비가 못 되는 게 나라는 인간이다. 유언 하나도 할 자비가 못 되는 인간. 그를 32여 년이나 붙여두고서 밥을 먹여준 인간 세상이 어쩌면 인심도 후하기는 한 것 같다. 그것이 감지덕지에서라도 억지를 써가면서 문두에 쓴 대로 남아여든 모름지기 말복날 동복을 떨쳐 입고서 종로내거리 한복판에 가 버티고 섰어 볼지니 외상진 싸정가게 앞을 활보해 볼지니 라는 졸작 소설 중 1절을 베껴다가 명색 유언을 삼는다.